토크 콘서트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 외부 강사님들을 모시고 항상 이렇게 특강식으로 이렇게 강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좀 그 틀을 좀 바꿔가지고 한번 그 시설장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진솔하게 이렇게 토크 콘서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취업을 할 때 면접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새로운 형태로 한번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3개 분야의 시설장님들을 모셨어요. 첫 번째는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을 모셨고요. 두 번째는 노인복지 관장님 모셨고, 또 세 번째는 또 장애인복지 관장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 세 분의 그런 관장님들의 말씀을 좀 듣다 보면 제가 이제 사전에 이제 질문지를 우리 관장님들한테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지를 중심으로 해서 쭉 저희들이 이제 토크 콘서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장님들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메모를 잘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한번 새로운 형태로 이제 시작을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어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선 먼저 제 우측에 계신 분부터 한번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우측에 계신 분이 우리 신곡 노인종합복지관의 관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배승용 관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계신 분이 우리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윤연희 관장님이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맨 우측에 계신 분이 그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이신 정의철 관장님이십니다. 자, 우리 이제 세 분을 모셨는데 우리 세 분 어떤 분이신가 좀 궁금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요. 우리 이제 옆에 계신 우리 배승용 관장님부터 간단하게 어떻게 사회복지의 길을 걸었는지, 또 그 사회복지 시설에 지금 이제 노인복지 관장님으로 계신데 여기까지 오시는 그 과정을 또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년마다 좀 전에 윤춘모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그 2학년들 대상으로 이제 특강하면서 모의 면접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콘서트를 이렇게 하게 돼서 또 신선하기도 하고, 또 특히 전에는 이제 하남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관장님하고 저랑 이렇게 둘이 해서 지역에 저 혼자였는데, 또 이번에 윤연희 관장님이나 우리 정인철 관장님 같이 이렇게 하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더 많은 정보를 우리 학생들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윤춘무 교수님이나 김정인 교수님이나 또 주정 교수님이 기획하시는 바가 잘 전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제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을 해서 남들보다 조금 말썽을 많이 펴서 한 10년 만에 대학을 졸업을 해서 약간 뒤늦게 동기들보다는 사회복지를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출발을 했다가 의정부에 온 건 2000년도에 우리 옆에 계신 윤연희 관장님이 지금 계시고 있는, 그 당시에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그랬는데 의정부 종합사회복지관에 이제 왔다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신곡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요 학교 인근에 있는 이제 분관인 흥선노인복지관, 이렇게 두 곳이 그렇게 있는데요. 신곡노인종합복지관은 2011년도에 이제 위탁을 받으면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의정부에는 이제 19년째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경민대학 사회복지과와는 인연이 되게 2006년도에 이제 여기 과가 개설이 됐을 때
과분하게 제가 강사를 처음에 이렇게 오게 돼서 그 다음 해부터 이제 우리 주정 교수님하고 인연을 맺어서 2014년도까지인가 산업체 이렇게 주관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지금은 이제 과명이 독특하긴 한데 호텔 관광경영학과 군인분들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오늘 저녁 그다음에 목요일 날 이렇게 해서 군인들을 가르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경민대학 사회복지과는 참 그 아련한 그리고 저를 많이 성장시켜준 곳이기도 하고 우리 교수님들이 계셔서가 아니라 되게 은혜를 많이 입은 그래서 이제 저쪽에 우리 3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좀 이따 끝나고 꼭 명함 받으세요. 네. 뭐 두 관장님도 그렇겠지만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내는 것, 사람을 키워내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 경민대 졸업생들이 감사하게 저희 복지관에 취업을 해서 현재 이제 5명이 그래서 과장까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고 우리 10학번, 11학번, 17학번 선배들입니다. 저희 복지관 직원들인데 인사 유튜브에는 안 나오겠지만 네 그래서 왜 특별히 데리고 하면 뭐 저를 호의해라 그 뜻은 아니고 우리의 미래가 또 정말 저희 복지관이나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선배여서 그렇게 같이 모시고 왔으니까 꼭 명함 주고받고 말이 쉽지 여기 있는 저희가 높아서가 아니라 관장들한테 질문한다든지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저기 계신 선배들이야 그래도 좀 특히 17학번은 뭐 올해 졸업한 적이니까 훨씬 더 현실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오늘 우리 윤충모 교수님과 독고 콘서트를 하면서 그 저희 기관에서 그 직원들을 뽑는 거나 또 우리 후배의 입장으로 좀 이야기할 걸 진솔하게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옛말에 이제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그런 이제 속담이 있죠. 근데 우리 본인 입으로 이제 소개하기에는 좀 그래서 소개를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배승용 관장님은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사회복지계에 특히 이제 노인복지계에 굉장한 그런 파워를 갖고 계신 분인데 현재 그 경기도 노인복지관 협회 회장님이세요. 그리고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시고 또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의정부 시장님과 동등하게 이제 공공에서는 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민간에서는 이제 배승용 관장님이 공동위원장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죠. 그래서 아마 노인복지 쪽의 어떤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내에서 아주 탑에 속하는 그런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신 만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면 노인복지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윤연희 관장이고요. 오늘 앞서서 배승용 관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될 수 있어서 그 자체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저는 그 대학에 들어갈 때 사회복지과를 사실은 우연히 들어갔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복지에 대단한 뜻이 있거나 앞으로 난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큰 계획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아니었고 우연한 기회에 대학 입시를 사회복지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유튜브에 안 나오겠죠? 나오나요? 네. 아무튼 진솔한 대화의 시간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저는 이제 배승용 관장님은 오랫동안 학교 생활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그 과정을
바로바로 해서 사실은 이제 96년 12월 23일에 의정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의정부에 전혀 연고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서울에 있는 모 복지관에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자원봉사와 실습을 전략적으로 하고 있었었는데 사람의 일은 정말 앞일을 알 수가 없는 그 옛 말처럼 우연한 기회에 의정부에 있는 장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를 뽑는다는 그 말에 이력서를 넣고 바로 채용이 됐고 바로 일주일 뒤에 출근을 해라라고 하는 결정이 좀 나서 제 생에 의정부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아무튼 이제 의정부에 96년 12월 23일에 발걸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이 바뀌었고요. 운영 주체는 그대로 의정부 YMC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명칭만 예전에는 장암복지관에서 지금은 의정부시 종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96년 12월 달에 장암종합사회복지관의 일반 사회복지사로 시작을 해서 그냥 쭉 근무를 하다가 네, 현재 이제 그 복지관의 관장이 좀 된 케이스라 네, 많은 분들께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 저도 어느 날 보니 이렇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시작은 사회복지에 대단한 꿈이 있어서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다 보니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이 제 삶에 있어서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수시로 많이 깨닫고 있고요. 또 의정부 지역은 제2의 고향이라고 할까? 지금은 의정부에 이제 이사를 와서 의정부에 터를 잡고 있는데 아무튼 또 이 지역 안에서 지역을 위한 종합복지의 역할들을 좀 한다라고 하는 것에 네, 대단히 보람을 느끼고 또 주변에 제가 처음에 의정부 왔을 때 경민대학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께서 사실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지역복지의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교수님들의 슈퍼비전을 좀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또 경민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의 또 그 역할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저희 복지관에도 경민대 출신의 실무자가 저희는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배과장님께서 동행을 하신 걸 보고 아차 나도 동행을 할 걸 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요. 네, 여하튼 여러분의 선배께서 아주 열심히 현장을 누비면서 오늘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현희 관장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의정부시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으로 계시면서 여기 의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경기도 사회복지관 협회의 수석 부회장님이시고요. 또 의정부시 사회복지협의회 수석 부회장님이시고 의정부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의정부시 사회복지사협회 부회장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그런 취업이나 또 면접 요령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윤현희 강장님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치려면 쳐주세요. 제가 한 100명, 50명 앞에서 노래 부른 적은 있는데 이렇게 마이크 잡고 강의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라 좀 떨립니다. 앞에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그리고 맨 뒤에 하는 사람이 제일 불리한 거 아시죠? 저는 일단은 이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우리 윤춘모 교수님, 그 다음에 김재경 교수님, 주정 교수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귀한 시간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한 거 다 한번 알아서 나중에 면접 볼 때 거침없이 잘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관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면접을 봤는데 왜 떨어졌어요? 이런 민원은 안 주셨으면 농담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말은 거의 스탠다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당연히 그 기관의 면접관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본인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부터 차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소개를 뭐 이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에 윤희 관장님은 우연히 사회복지학과 갔다 그러셨는데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왜 경영학을 전공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졸업을 하면 다 뭐를 해야죠?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학교 갈 때만 해도 경영학과를 졸업하면 무조건 취업이 잘 된다. 학교마다 아주 홍보도 많이 하고 취업률 99%, 막 90%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경영학과를 갔어요. 4년제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 우수한 성적은 아니에요. 그냥 못한 것도 아니고 놀 만큼 놀고 공부 조금 하고 해서 졸업을 했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장애인이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서 그때부터 취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력서에다가 제가 장애인이라고 표시를 하면 서류에서 다 떨어져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류에다가 장애인이라는 표시를 안 해봤어요. 붙었어요. 면접을 보러 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나서 계속 제가 거짓말 조금 못해서 100군데 이상을 아마 넣었을 거예요. 큰 기업, 작은 기업, 뭐 시험 치는데 안 치는데 계속 다 떨어져서 저도 이제 계속 그런 걸 하다 보니까 힘도 빠지고 내 길은 이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서 그때 제가 동작구에 살고 있었는데 동작구청에 취업 담당하시는 분한테 가서 상담을 이제 했죠. 제가 이런데 졸업을 했는데 취업 좀 자리가 없느냐 딱 보시더니 그때 아마 제가 그때가 계기인 것 같아요. 그때 취업 담당하신 분의 남편이 장애인단체에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장애인이고 하니까 그러면 혹시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해볼 생각이 없느냐.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취업을 그냥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는. 그래서 우연히 장애인단체에 95년도 5월 1일 날 입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몰랐어요. 급여가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는데 3개월 수습 동안 월급도 없고 3개월 수습 끝난 다음에 월급을 받아봤더니 사실 60몇만 원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저는 대학교 졸업해서 경영학까지 졸업했는데 나름대로 큰 포부를 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이렇게 돼서 처음에는 이거 잘못 들어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그만둘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버텨보자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다가 그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복지관을 이제 수탁하게 됐어요. 98년도에. 그래서 이제 개관 준비팀으로 그쪽에 이제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면서 그 법인 산하의 그 이후로 그게 제가 그때 갔던 복지관이 서울에 있는 서울시립 북부장애인 복지관이라고 상계동에 있는 건데 그게 우리 그 법인에서 운영한 첫 장애인 복지관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수탁을 받아서 제가 거기 있으면서 개관 준비팀으로 좀 지방에도 내려가고 지방에 내려가면 보통 개관 준비하면 한 60일에서 90일 걸리거든요. 지방도 좀 많이 다니고 해서 그때 95년도에 입사를 해서 현재까지 한 25년 정도 장애인 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장애인판에 뛰어들었지만 지금은 누구보다도 장애인판에 서서 장애인 분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뭐가 있을까를 제 나름대로는 연구하고 고민하고 25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장은 제가 오래 안 했어요. 2010년부터 이제 관장을 해서 지금 한 10년 차 조금 못 되는데 부족한 것도 많고 저도 아주 배우면서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듯이 여러분들이 목표한 만큼 이 시간에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그 정희철 관장님도 역시 그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는 그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세요. 우리 서울시립 북부 장애인 복지관 관장님을 하셨고요. 용인시 처인 장애인 복지관 관장님을 하셨고 또 용인시 보호작업장 관장님을 하셨고 성남 장애인 복지관 관장님을 하시다가 현재는 이제 우리 의정부시 장애인 복지관 관장님을 하고 계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도 장애인 복지관 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계시고요.
우리 두 분과 함께 우리 의정부시 사회보장협의체 협의체 위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셔서 우리 정인철 관장님은 장애인 복지 분야에 굉장히 많은 그 경험과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우리 이제 세 분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한번 여러분의 취업 분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또 장애인복지관 분야별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취업을 하려면 어떤 시설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규모를 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우리 정인철 관장님부터 우리 장애인 복지관이 전국에 한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고 또 경기도에는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고 의정부에는 장애인 복지 시설이 어느 정도의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교수님은 교수님이시네요. 넉 놓고 있었는데. 전국의 장애인 복지관은 지금 현재 2019년 10월 현재 241군데입니다. 241군데. 전국에 있는 장애인 복지관은 그래서 17개 시도별로 이렇게 살펴보면 서울이 49개고요. 부산이 15개, 대구가 6개, 인천이 10개, 광주 7개,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서 241개가 있고 중요한 건 경기도에 몇 개가 있느냐? 경기도에 37개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잖아요. 그죠? 31개 시군인데 31개 시군에 37개 지금 그 장애인 복지관이 있고요. 31개 시군 중에 설치가 안 된 곳이 3군데가 있어요. 어딘지 혹시 아시면 제가 복지관 커피 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없는 미설지 지역 3군데가 있습니다. 맞히시면 커피 쏘겠습니다. 네. 연천이요. 또 그거밖에 모르겠어요. 하나 맞췄어요. 하나. 네. 동천이 있다고? 동두천? 있습니다. 가평 있습니다. 가평 있어요. 가비 아까 그랬죠. 가평 군이잖아. 자, 연천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연천하고 비슷한 게. 네, 철저 들어가는 연천하고 비슷한 거. 포천. 오케이. 야 뭐야? 바로 주워 드시네. 야 진짜 있는 줄 알았지. 네, 싸우지 마시고. 내가 살고도 몰랐네. 연천, 포천, 광주가 없어요. 네, 그래서 3군데가 미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28개 지역에 37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의정부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2군데 이상이, 1군데 이상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수원시가 2개 있습니다. 수원시가. 그 다음에 안양시도 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인시는 몇 개가 있을까요? 3개. 5개. 저희가 유출됐대. 3개입니다. 용인시는 이렇게 구마다 처인구, 수지구, 기흥구 3개 구가 있는데 3개 구마다 하나씩 있고요. 의정부는 의정부가 2개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은 하나 있고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하나 있어서 의정부는 이제 장애인복지관이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평택시가 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시가 2개. 이렇게 해서 경기도에는 37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여러분들이 의정부에서 터를 잡고 의정부에서 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의정부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가 몇 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지 아시죠? 4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흥선 권역, 호원 권역, 신곡 권역 이렇게 송산 권역 나눠져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흥선 권역이 제일 많아요.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 기관 이렇게 해서 10군데가 있고요. 호원 권역이 1군데, 그 다음에 신곡 권역이
4군데. 그다음에 송산권역이 장애인복지관이 위치한 곳인데 여기는 7군데가 있는데 그 장애인복지 시설 하면 뭐 어떤 게 떠오르시죠? 장애인복지관 외에도 혹시 보호작업장, 또 네. 주간보호센터 오케이. 오, 있지요. 좀 이따가 제가 면담을 해요. 관심 많으신. 장애인복지관 외에 아까 말씀하신 주단기 보호센터, 작업장, 뭐 그룹홈, 네, 이런 것들이 장애인복지 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의정부에는 총 23개 장애인복지 시설이나 관련 단체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하나, 시각장애인복지관 하나 해서 2개 그렇게 지금 설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실은 다른 복지관의 역사 중에서도 좀 오래된 역사에 속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에는 아직까지 한 군데 저희 복지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시설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아쉽고 또 열악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전국적으로는 466개가 있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안에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또 그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또 복지관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셨을 때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리스트가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31개의 시군구가 있는데 총 78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까 한국사회복지관 협회를 말씀드렸고 또 경기도 사회복지관 협회라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소재하고 있는 복지관 중에 이 협회에 가입을 하는 복지관이 있고 가입하지 않는 복지관들이 좀 있는데요. 대다수는 협회에 가입을 해서 공동의 이제 그 미션을 같이 찾기도 하고 같이 협업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더러 시에서 직영하는 복지관이거나 혹은 이제 법인이긴 하지만 어떤 좀 독특성이 좀 강한 복지관 같은 경우는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는데 협회에 가입한 수로는 76개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데이터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여하튼 몇 군데 또 신생복지관이 예상되는 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어서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한 8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노원구만 해도 복지관 수가 꽤 많이 있고요. 또 경기도권 중에 일산이 보통 이렇게 뭐 100만 도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산 지역에만 해도 종합사회복지관이 7군데나 있습니다. 근데 의정부 지역은 현재 인구가 45만인데 아직까지는 한 개밖에 없어서 이 부분은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이 향후에 사회복지 현장으로 나가셨을 때 의정부의 물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시설의 그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데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향후에 미션으로 하셔서 활동을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해봤고요. 경기 북부 지역에는 앞서서 정희철 관장님 퀴즈처럼 말씀하셨는데 종합사회복지관도 아직 설립되지 않은 곳도 있고요. 저희처럼 지역에 한 군데밖에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남부 지역,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남부 지역은 대체로 복지관의 수도 많이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좀 복지 환경이 북부와 남부의 차이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하튼 종합사회복지관의 수적인 현황으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종합사회복지관의 하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안에 따라서 아마 다양한 일들을 또 특색 있는 일들을 지역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취업을 염두하고 혹이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지역을 기반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서치하실 때 그런 자료 조사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 단어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고령화 또 고령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이 있고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시설은 이제 뭐 요양원, 주야간 보호센터 그렇게 있는데
이제 노인복지관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르신들이 요 학교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셔서 교육도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식사를 제공받으시거나 일자리를 연계하시거나 아니면 뭐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종합적인 그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 곳이고 복지관에 이제 못 오시는 분들은 제가 어르신들하고 저희가 파견 나가서 서비스를 전달하는데요. 전국적으로는 한 35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그 수치에 들어와 있지 않는 시군구가 직접 직영하는 데가 좀 있어서 그 숫자까지 하면 뭐 한 400군데까지가 될 거고 저희 지역에는 이제 송산 노인종합복지관, 의정부 노인종합복지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신곡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바로 요 전에 가민 3동 지금 흥선동으로 합쳤지만 거기에 흥선 노인복지관 우리 권혁헌 선생님 거기 남자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데인데 분관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화 사회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추세는 점점 늘어날 가장 많이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지금 의정부만 하더라도 한 요 몇 년 안에 이제 호원동에만 없는데 이제 같이 뭐 호원동 복지관에 대한 계획도 그렇게 있는 것 같고요. 뭐 양주에도 있고 동두천에도 있고 연천 그다음에 이제 서울로 여러분들 뭐 서울에 많이 사시니까 서울에는 이제 거의 시립 구리병대로 각 그 27군데 각 구마다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고향 같은 경우는 이제 3개의 노인복지관이 그렇게 있고요. 경기도 중에 유일하게 없는 곳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구리에 유일하게 아직 그렇게 없고 남양주만 하더라도 3군데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들이 뭐 좀 그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서울에 가면 이제 노인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이 동사무소 규모로 이제 그것도 이제 복지관으로 소규모라는 형태로 해서 창동 노인복지센터 또는 방학 노인복지센터 이런 데도 복지관이라는 이름을 안 쓸 뿐이지 그래서 저기 양천구에 가면은 그 저기 목동 그 실버 뭐 센터 뭐 이런 명칭을 조금 법적인 단어와 행정적인 단어는 노인복지관이지만 그 기능은 노인복지관 기능을 하면서 노인복지센터라는 그런데 이제 요 헷갈리는 게 노인복지센터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주야간보호나 아니면은 방문 요약만 하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서치하시면 아마 그 기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시지 않을까.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이제 노인복지관, 또 장애인복지관이 전국적으로 경기도 또 의정부시에 어느 정도 이제 분포가 됐는지 이제 이해를 한 시간을 이제 보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취업 자리가 일자리가 뭐가 있는지 뭐 이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한번 그 각 복지관별로 그 인력 구조를 한번 좀 들어보고요. 또 채용 인력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한번 듣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간에 계신 우리 윤전희 관장님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떤 인력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인력 구조 중에서 우리 이제 특히 전문대 학생들을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전문대 출신들이 어떤 자리에 취업을 할 수 있는지 또 종합사회복지관에 제가 듣기로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바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취업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대생들이 어떤 경험이나 경력이나 어떤 지식 또 자격증을 좀 소지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복지관은 정규직 TO가 13명이에요. 그래서 타 복지관에 비해서 정규직 TO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규직 TO는 정규직 직원이 사직을 해서 그 자리가 비었을 때 저희가 그때 채용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정규직 말고 이제 계약직이 있는데 계약직은 예를 들어 우리가 사업을 하나 새로 하는데 한 3년 정도 사업이다. 그래서 이 3년의 사업을 진행할 3년의 기간 동안만 일할 사람을 구한다든지 이렇게 이 부분은 근데 이제 뭐 미리 계획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제 채용 공고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채용 공고하는 방식은 공개 채용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 이제 구인 사이트에다가 다 올리고 저희 복지관에다가 다 채용하는 분야에 대해서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그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등등 필요 서류 등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력서 양식을 저희 자체 양식으로 이렇게 폼을 올려놔요. 이제 저희가 서류를 좀 받을 때 그 자체 양식, 저희가 제시한 양식에 쓰지 않고 그냥 일반적 이력서 양식으로 하면 저희가 서류 전형에서 그냥 탈락을 시키거든요. 서류 전형에서부터 꼼꼼하게 읽어보고 여기에서 원하는 그 양식에 따라서 서류를 좀 제출하시는 게 중요한데 의외로 또 급하셔서 그런지 그냥 일반적 양식으로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마도 그분들 중에도 훌륭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변별력을 위해서 그 부분은 그냥 저희가 서류 전형에서는 합격을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1급이냐 2급이냐의 차이를 선별할 때 두지는 않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동점일 경우는 아무래도 1급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고요. 학교 졸업하고 바로 또 1급을 딸 수 있는 그 여건이 갖춰지면 1급을 아마도 하시는 게 취업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도 실제 이제 우리 경민대 선배가 한 명 근무하고 있고 또 예전 신흥대, 지금은 신한대지만 신흥대 출신의 또 실무자가 한 명 근무하고 있는데 그 신흥대 출신의 실무자는 지금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4년제를 나왔냐 전문대를 나왔냐의 차이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중요한 거는 채용이 된 이후에 선생님들의 어떤 그 역할들이 이후에 후배들에 대한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배들이 현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잘 하느냐가 뭐 전문대라고 해서 크게 제한을 둘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현장의 이미지를 더 긍정적으로 좀 표현해 줄 수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는 조금 한계가 있네 이렇게 또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장에 취업한 이후에 그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이전에는 이제 취업이 우선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장은 사실은 이제 취업을 하려면 자원봉사나 실습이나 이 중요성은 아마 교수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실 텐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면접을 통해서 혹은 서류를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한다라는 게 면접위원들도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그 평가 기준을 어떻게 또 작용시킬 것이냐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데 되게 익숙하게 실습을 통해서 이 사람의 그 능력이나 품성이나 인성이나 여러 것들이 검증이 되고 또 자원봉사를 통해서 또 적극성이나 어떤 업무에 임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검증이 되면 한결 수월하고요. 또 물론 이제 공정한 심사를 하긴 하지만 또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것이 좋은 관계 또 긍정의 그 관계에 있었던 좋은 경험이 또 그 사람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단 종합사회복지관뿐만이 아니라 어디라도 희망하시는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실습이든 자원봉사자이든 그리고 실무자들과의 어떤 유대관계 이런 것들을 실습이 끝났다고 이렇게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락하면서 서로가 필요할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의 관계가 된다면 향후 취업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경우의 수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는 사실 운전이라든지 이런 게 또 되게 기본적인데 기본적인 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과 함께 그리고 문서 작성 능력 이런 것들 당연히 또 전제되어야 되고요. 의외로 이렇게 보고서 같은 거 쓸 때 되게 난감해하는 실무자, 신입 실무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 쓰는 연습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훈련 그런 게 되면 아마도 취업할 때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제가 좀 말이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저희 복지관은 13명 키우고요. 그 세 가지 팀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때그때 그 뽑는 영역은 좀 다릅니다. 근데 복지관 안에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또 현장 진행 피드백 당연히 다 이루어지고요. 요새는 또 커뮤니티 케어 내지는 또 사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울리치처럼 지역에 나가서 하는 좀 액션이 가도되는 활동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내가 이 영역에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좀 사전에 전제되면 더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말씀을 좀 듣고 혹시 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또 장애인복지관에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서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가 이따가 이제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면 그때 더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은 정규직 TO가 13명인데 이게 이제 의정부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이게 규모에 따라서 이제 정원이 다른 거죠. 네. 지금 의정부 종합사회복지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1834제곱미터인데 이 크기에 따라 예전에는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가형이 제일 큰 복지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간 사이즈 나형의 복지관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복지관마다 그 최소 그 인력 기준이 있었어요. 가형은 몇 명, 나형은 몇 명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최소 인력 기준만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력 기준은 11명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 복지관 13명인데 다른 복지관은 저희 복지관보다 조금 규모가 작더라도 더 많은 정규직 TO를 보유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도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마다 정규직 TO의 수는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네, 기관마다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13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통상 정규직으로는 이제 안 되고 주로 이제 제한 뭐 지원 사업이나 뭐 이런 쪽에 인력을 뽑을 때 우리 전문대생들은 좀 가능한 거죠. 아닙니다. 저희 정규직 TO 할 때도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응모하실 수 있고요. 서류 전형 통과하시고 이후에 면접 전형 저희는 시험을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면접하고 서류기 때문에 그 과정만 다 잘 통과하시면 바로 정규직으로 네, 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인턴제는 없고 채용이 되면 바로 정규직입니다.